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 72회차 실무시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 4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원 등록에 대한 문제고요. 주민등록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설명 바로 한번 볼게요. 부양가족은 고조원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 부고영일은 총 급여액 800만 원이 있다. 자, 총 급여액은 500만 원까지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5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공제 받지 못하고요. 3번 배우자 최혜정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200만 원이 있다. 자, 기타 소득 쪽에 들어가죠.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배우자 가능합니다. 4번 자, 자녀 고정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장작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사업 소득 금액 120만 원이 있다. 자, 우리 사업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1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녀 고지원은 별도 소득이 없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은 고영일 소득 때문에 안 되고 고정원도 마찬가지 소득 때문에 안 되죠. 자, 이번에 인사급여 모듈로 바꿔주시고요. 사원 등록 들어갈게요. 자, 고지원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에 부양가족 넣어볼게요. 자, 1번 직계 존속 해주시고 자, 일단 부 처리해 주셔야 돼요. 하단에 보시면 공번이 부, 고영일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3번입니다. 최혜정. 자, 주민등록번호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그래서 장애 클릭해 주시고 1번 하단에 메시지 보시면 됩니다. 1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자녀 우리 고정원 공제 못 받죠? 부 처리해 주시고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고지원은 가능하죠? 자, 이렇게 체크 다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고지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시면 되고 자, 기본 대상 본인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인가?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올게요. 고지원 불러와 주시고 자, 지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다 더해주시면 3명이네요. 그죠? 본인 포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3명으로 자,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배우자 공제 가능했고 150, 1인당 150이죠. 자, 27번 경로우대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경로우대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 39번 28번 장애인. 자, 28번 장애인 1명 있었고요. 장애인 추가 공제는 1명당 200만 원이죠. 200. 57번 자녀세액 공제. 자, 57번 자녀세액 공제는 1명이고요. 15만 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4월의 급여 자료입니다. 자, 기본급 설정된 그대로 사용한다.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 그럼 6세 이하다 그러면 비과세 들어가죠. 월 20만 원 한도로. 자격수당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 자격수당은 무조건 과세로 들어가죠.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출장 시에는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조건들 다 통과했네요. 차량 소유하고 있고 출장 시 사용하고 있고 그죠? 업무 관련이고 교통비 지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가능하죠.
식대, 임직원을 위한 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도시락을 제공을 한다든지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과세로 넣어주셔야 돼요.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자, 생산직 사원이고요. 총 급여액은 3천만 원 이하다. 자, 우리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사원만 비과세 들어갈 수 있고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비과세 가능하죠. 자, 비과세 가능한 거 체크. 4월 기속분 급여 지급일은 당월 30일.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해 주시고 상조회비를 일괄 공제하고 있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 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신고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전월 미환급 세액 24만 원이 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때 넣어주셔야겠죠. 수행과제 볼게요. 첫 번째,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자, 비과세 여부 적용하시오. 2번,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하시오. 3번, 4월분 급여자료 입력하시오. 1번 급여로 선택할 것. 4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입력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생산직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생산직 여부 1번 여체크, 연장근로 비과세 여체크. 체크가 다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 수당 공제 등록 클릭. 자, 육아수당부터 등록할게요. 비과세, 육아수당, 그 다음 자격수당 1번 과세, 급여로 넣어주고 자,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2번 비과세, 자가운전 그 다음에 식대는 과세였죠. 1번 과세, 급여로 체크.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죠. 야간 근로 1번 연장 근로로 체크. 자, 그 다음 국민연금부터 장기요양보험까지는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공제 등록에. 그 다음 상조회비도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4월 급여 자료고요. 1번 급여로 4월 30일 불러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원 체크해 주시고요. 기본금 150, 육아수당 10만원. 자, 쭉 입력합니다. 자, 다음 상조회비는 만원. 자, 이렇게 등록했어요. 자,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갑니다. 기속기간은 4월, 지급도 4월에 했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4명이 있었고요. 그죠? 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러오고 총 지급액, 소득세도 합산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되는 거. 전월 미환급 세액 24만 원이 있다라고 하죠. 자, 하단에 12번 전월 미환급 24만 원을 적어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납부해야 될 소득세는 63만 3,810원인데 전월 달에 환급받지 못한 24만 원 차감시키고 단기 4월 달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39만 3,810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 있죠. 입력원 클릭을 했을 때 육아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였어요? 육아수당은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 원 한도, 나머지 10만 원은 비과세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식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과세였죠. 모두 과세였고 만약에 비과세가 있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모두 20만 원 한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무 수행 평가 볼게요. 자, 4월 급여 자료 입력 조회를 해주시고 자격수당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자격수당 10만 원 전액 다 과세였죠. 10만 원. 자,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 한도였죠. 자, 따라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 따라서 2번이 정답.
43번 식대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식대는 전액 다 과세였죠.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액 다 과세. 44번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 전액 다 비과세였죠. 자, 45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A10번의 소득세. 자, 클릭해 주시고 A10번의 소득세 얼마인가 10번을 보래요. 자, 그러면 미양급 세액 들어왔고 39만 3,810원. 자, 따라서 전월 미양급 입력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볼게요. 자, 사무직 정진령 연말정산이고요.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5월 달에 정수영을 입양했다. 둘째 자녀에 해당한다. 자, 이중 근로자이다. 자, 수행과제 볼게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입양관계 증명서 보시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이중 근로자로 종전 근무지가 있대요. 소득 명세 탭에서 입력, 기부금은 기부금 탭, 교육비는 소득 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들어가셔야겠네요. 그죠? 자, 정진영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수영이었죠. 우리 정수영을 이번 연도에 입양을 했고 둘째라고 합니다. 그죠? 출산 입양에 둘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정진영 불러오겠습니다. 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신고일은 당해 연도죠. 자, 종전근무지 볼게요. 자, 종전근무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중 근로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회사와 그 다음에 순수산업과 두 가지 회사 모두 근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소득 명세 탭 클릭, 상단의 종전근무지 입력 클릭, 자, 근무처명 입력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잡아주시고 급여 2천만 원, 상여는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요. 4대 보험 등록해 주셔야 되죠. 자, 4대 보험, 건강보험,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되고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우리가 여기 입력해야 되네요. 그죠? 종전에다가 다시 입력할게요. 건강보험료는 34만 320원, 장기요양보험 43,450원, 연금보험료 입력,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입력. 자,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자료를 잘 봐주셔야 돼요. 주현 근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을 때 원천 징수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감 징수 세액이 있죠. 자, 여기에서 1,320원을 환급 받았대요. 자, 두 개를 빼주시면 결정적으로는 결정세액만큼 납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정세액이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 부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최종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세액이 세액이 말 그대로 결정이 됐다. 최종 세액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입력했고 그 다음에 기부금 김규진이고요. 교회에 기부했고 자, 종교단체 240입니다. 기부금은 나이 보지 않죠. 대신에 소득은 봅니다. 자, 소득공제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김규진을 볼게요. 자, 김규진은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을 모두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상단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김규진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김규진, 기초노령연금. 자, 이 부분은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규진의 기부금 영수증 공제 가능하죠. 자, 기부금 탭 클릭, F2, 김규진 불러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1068-29939. 자, 상호는 거룩교회. 코드는 하단에 보시면 돼요. 기부 코드는 41번이 종교입니다. 건수는 1건. 기부 금액은 240. 자,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기부금 조적 명세 탭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상단의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클릭. 자, 하단의 공제 금액 정산 명세 반영하겠다. 자, 그럼 240만 원을 해당 연도에 공제받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탭 클릭해서 정산 명세 보내기 클릭해 주셔서 해당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교육비. 자,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고요. 소득은 봅니다. 정수진이죠. 자, 그럼 정수진도 한번 볼게요. 자, 소득공제 탭 클릭해 주시고 정수진 20세 이하다. 자, 기본공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이와 소득을 통과했다. 자, 지금 고등학생이고요. 교복 구입비가 있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10만 원 빼고 115만 원만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체험학습비 있죠.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자, 소득 명세 탭에서 쭉 옆으로 넘겨와 주시고 교육비에 115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10만 원 빼고 자, 이제 실무수행평가 풀어볼게요. 자, 정산 명세 탭 클릭해 주시고 자, 37번 차감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37번 차감소득 금액 자, 58 405 430 자, 47번 자녀 세액공제 자, 57번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한 명 있었죠. 입양 50만 원 자, 4번 정답이고 자, 48번 63번 교육비 자, 63번 교육비 공제액은 17만 2,500원 자, 64번 기부금 자, 64번 기부금 자, 종교 쪽에 36만 원 들어가 있죠. 36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자,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있죠. 종전근무지 소득세를 물었죠. 그러면 13만 9,680원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 탭 클릭을 하셔서 기본에 해당이 되어 있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득 명세 탭에서 종전 입력할 때 기납부세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2회차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